자, 현재 시각이 10시 45분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일단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매도 구간에 있죠. 자, 과매도 구간의 지수는 얼마라고 그랬죠? 2296 아래면 과매도다. 그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여기다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얘가 과매도 구간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얘가 뜨고 있다. 얘가 무슨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뜨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2332였는데 이번에 배당락이 36포인트거든요. 이런 배당락이. 그래서 2296 아래면 매수다. 그러니까 얘가 2296 아래면 매수면 여기였겠죠. 그때 이때 편하게 베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작던 크던 얘가 그렇게만 쓰면 최소한 깨지지 않고 반드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ETF겠죠. 069500. 예를 들어서 069500 걔들이 올라가겠죠. 걔들이 올라가겠죠. 요게 가격이 이게 얼마였어요? 29,595원. 그 다음에 얘가 벌써 한 2% 정도 올라가네요. 그죠? 얘가 다음에 또 내려가면 또 매수해요. 얘가 이게 과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 내려갔을 때 여기를 여기 씌워버리면요. 이렇게 씌워버리면은 여기가 매수하면 올라가죠. 여기가 매수하면 올라가죠. 그죠? 아직은 무리하지 않고 1배수니까 얘가 한 2%. 얘가 만약에 2타임스면 2%였겠네요. 12630. 그렇죠? 얘가 여기가 여기 올라갔죠. 그죠? 3.8% 올라갔네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면은 원래 갔던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내려갈 때는 종합은 올라가면 종합과 연결된 ETF는 반드시 내가 일정 부분 넣어놔야 된다. 자, 어쨌든 얘는 지금 현재 주가 내려가다가 과매도 국면에 있으니까 얘는 하단에서는 위로 올라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반전에 바닥 찍었나? 그건 아니죠. 얘는 신호매매도 아직까지 안 나온 겁니다. 얘가 신호매매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신호매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2선 위에 올라타야 아직 여기 2선 위로 올라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뜨는데요? 다시 한번요.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얘가 뜨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얘가 이제 올라가다가 뭐가 나오면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게 어제 이제 5는 띵띵 나왔잖아. 5요. 5. 얘가 30분에서 5는 띵띵 얘가 띵띵 요거 매수라고 했죠. 여기 띵띵. 근데 아직 20이 외바닥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딘가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이 시작되나 그럴 때 얘는 20은 꺾어질 거고요. 이게 꺾어졌다가 얘가 5가 쌍바닥일 때 이렇게 올라갔듯이 이렇게 쌍바닥 또 올라갔듯이 이제 20이 어딘가 조정을 줄 때 조심하셨다가 20이 쌍바닥 올 때는 좀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구사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게지요. 알고 벌어야 그것이 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쌍바닥 오주면 더 좋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얘가 지금 월초 양, 제가 이제 어제 저 방송에서 그런 말씀 있죠. 얘가 어제 내려왔으면 이게 흑산명을 줄 수 있었는데 어제 양봉을 주면서 발의 방향을 바꿔놨죠. 얘가 이미 어제.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얘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그죠? 얘가 여기 그부터 조심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얘가 만약에 내려갈 때 이 5일선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면 아주 좋죠. 무슨냐면 얘가 32시 내려갈 때 여기를 깨지 않고 얘가 20이 N자의 상보로 보면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건 사실은 저희 회원님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갈 때 이 녹색선 아래 붉은 정사가 이렇게 이게 누워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올라갔죠. 잔디 위로 뚝 섰죠. 요 위에서 N자가 되면 아주 좋은 거죠. 자, 어쨌든 얘는 요번 달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3일 이상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월초 대비 위로 올라갔고 얘는 요번 달에 반등의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발의 방향은 위로 가고 있고요. 특히 얘가 30, 20이 쌍바닥을 줬을 때 아주 주목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이런 가운데서 주요 종목군단들을
어떤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죠. 일단 이번 달에는 시가총액 상위권 된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요거 이제 20선 위에 양봉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뭐 약간 밀리고 있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요걸 한번 체크해 줘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 모두는 여기 네이버, 얘가 이제 모처럼 만에 20 상방 나오죠. 의미 있습니다. 얘가 밑에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20 상방을 주고 있습니다. 얘가 눌리 먹을 때 매수를 추가했던 거죠. 20 N자이죠. 얘가 나빴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얘가 모양이, 얘도 23방이죠. 이제 모처럼 이게 몇 개월 만입니까? 저 꼭대기에서 20여 개자가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얘들이 이제 조정을 줄 때 시각을 바꿔서 얘가 이제 양봉이면 발의 방향이 위면은 일단 얘는 3순위는 일단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들도 시각을 좀 바꿔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매도 1번 되었다면 이제 얘는 물론 여 위에 240 같은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 20 상방을 주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달라졌다라고 또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에 뭐 나머지 부분들 어떤 종목이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요걸 뽐내는 부분들은 요번 달에 주가의 방향이 상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단들이 좋겠죠. 그죠? 모양을 위로 만들어 놓는 종목군들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종목군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황금 캔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종목군단들이 요번 달에 주도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 달에 주도주에 있다. 요런 거 보죠. 아직 얘는 추세는 아니죠. 근데 얘가 요번 달에 이렇게 올라가면 얘들은 주도주 대열에 있습니다. 얘가 여기다 이렇게 씌워버리면 얘가 요번 달에 발의 방향이 위죠. 하지만 얘는 3순위예요. 20 위에 있지도 않고 20이 쌍바닥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쭉 보시죠. 얘도 아직 추세는 아니죠. 월봉을 보면. 근데 얘가 월초 양봉이죠. 그럼 얘들 내가 때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내일 볼까요? 얘는 이것도 추세는 아니지만 하이 캔들 나오고 있는 거죠. 얘가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얘가 이렇게. 그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얘가 월초 양봉이면 3순위인데 20이 쌍바닥이면 2순위예요. 그러니까 얘가 네이버가 모양이 괜찮습니다. 삼성전기 얘도 상방이죠. 얘는 더군다나 삼성전기는 추순보다 위에 있죠. 그죠? 그리고 적산병 이상 나오고 있죠. 그럼 삼성전기는 너는 밑으로 갈 때 매수 플레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얘는 뭐 추세가 깨진 적은 없고요. 여전히 얘도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면 되겠죠. 에코프로,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요것도 3순위죠. 추세가 아직 아니고 외바닥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얘도 지금 보시면은 아직 20선보다는 아래에 있죠. 그죠? 아직은 3순위에 있죠. 1선 위에 올라가면 2순위인데 어쨌든 하락이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달라지고 있죠. 추세는 아니지만 얘는 2순위입니다. 그러니까 20선이 쌍마다 위에 있으면 얘는 2순위죠. 레인보우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운이 좋았죠.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제일 화려한 종목이 이런 거죠. 그런 거 외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 차트를 갖고 계시던 저희 회원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황금 캔들을 눌러보면 너희가 주도주구나. 그럼 난 너희가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난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종목군들을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종목군들을 모두 두어도 지금 내려갔다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밑으로 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습니다. PSK 모양 좋죠. 그죠? 거량도 좋죠. 그죠? 거량도 좋고 좋습니다. 에브리봇도 20선 쌍바닥 영역권대 있네요. 이런 것들 조정할 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흘러가 볼게요. 이렇게 얘들이 월초 대비 위리 움직이는 종목군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정 주고 있는 종목군이어서 모양을 괜찮은 거 좀 볼게요. 얘들 지금 보시면 얘가 조정 주고 있죠. 3일간 올라갔으니까 연속 3일간 상승원가 샀다는 조정입니다. 마이너스 3% 이내 조정이면 얘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 아모텍 이런 것들 3% 이상 이렇게 음봉을 너무 깊게 내려간 종목은 물론 얘가 내려가면 뛰겠지만 그런 것좀 빼놓으면 됩니다. 음봉을 줄 때 이렇게 견저 조정 주는 거, 뭐 솔레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스모화학도 그렇고요. 모양새가 나름 살아있는 종목들 있죠. 요거 올라갈 때 쏘지 마시고요. 밑으로 내려갈 때 요 종목군 중에서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단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지금의 이 장은 주가가 올라갔어도 여전히 과매도 국면에 있다. 2296 아래는 과매도다. 내려갈 땐 여전히 매수 플레이가 괜찮다. 왜? 과매도니까. 다만 이제 위로 올라갈 때 상단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탄력이 떨어지는 이런 종목군들은 위에서 올라갈 때는 3분의 1씩 줄여놓는 전략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 근데 좀 더 좋은 장세 패턴은 얘가 이게 지금 5가 쌍바닥이잖아요. 그죠? 얘가 20이 어딘가 쌍바닥 주는 구간은 좀 더 강한 잔이 온다. 지금 올라가는 건 모멘텀장이 아니다. 추세가 상승장으로 돈 것도 아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 모멘텀 말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과매도 국면에 있을 땐 주가가 뜬다. 지금 주가가 과매도했기 때문에 뜨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반등의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장세는 작년도 장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는 장세가 될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 주가가 내려가는 하락이 진행되는 ING 중의 장세였는데 얘는 그래도 과매도 국면이었기 때문에 하단의 매수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의 모습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미국에서 나온 게 좋은 얘기가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도 주가는 올라갔어요. 일단 먼저 그 회의록을 패드의 회의록을 보면은 금리 인상을 당번 지속하겠다. 그리고 초간격 긴축 규제를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올라갔어요. 왜일까요? 이런 것을 제약을 했지만 최근에 낙폭 과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 사이클이 1년인데 얘는 이미 고점을 찍은 다음에 1년이에요. 그죠? 얘는 13, 내려갈 때 13개잖아요. 올라갈 때 66, 내려갈 때 1년인데 그럼 얘는 조정받는 기간은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죠. 얘들도 모멘텀은 없어요. 아직은. 또 패드위원들이 5월 안에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고 인플레가 2%가 지속적으로 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로가 확신이 될 때까지는 안 한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인플레 딸 때 굿즈, 상품에 대한 인플레 이미 고점 찍었다고 그랬죠. 상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인플레이션을 볼 때 가장 편한 거는 바로 유가입니다. 이미 얘는 21평균선의 가격 조정인데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얘는 확인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배기 패턴이 나왔잖아요. 유가 다시 내려가죠. 이미 얘는 고점 찍었다고 했습니다. 얘들은 확인됐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확인이 안 됐다는 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서비스 부분. 여기는 임금과 연결되어 있고 레이버 포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금은 쉽게 내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임금을 한번 올리면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어려운데 임금도 계속 올린다. 참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졸투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 내 구인 건수, 그러니까 채용 공고죠. 무려 1045만 8천 건. 1000만이 넘었어요. 근데 부족해요. 사람은 60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해요. 예, 전달 대비는 좀 이 구인 건수가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예상 전망치보다는 높으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은 빡빡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조업 ISM 12월 그 PMI 지수 보면 48.4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는 꺾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물가가 잡힌 것. 물론 아까 했지만 상품 굿즈 쪽에는 완전히 잡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비스업 쪽. 그 다음에 가장 거기에 마지막 그 그림은 임금이거든요. 이 임금이 여전히 핫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안 나올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죽으니까 그때 그만뒀다가 안 나온 사람들. 그다음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보조금 주면서 충분하게 이 돈들을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할 수 있는 돈들을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들어가는 저축 금액이 1.5조 많죠. 여기다가 그동안에 부동산가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니까 갖고 있는 거 갖고 쓰겠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연준이 왜 주가 올라가는 걸 반기지 않는 이유가 왜인지 아시겠죠? 얘가 없고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야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경기가 꺾어지는 건 언제를 보고 있냐면 하반기를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금 인하가
지금은 전체 연준위원들이 강력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들의 시각이 바뀔 때는 하반기 정도가 돼야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가 올라가도 아직까지는 반등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저점이면서 우리가 소위 하는 자율적인 반등은 꾸준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국내적으로는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그 다음에 L전자 이런 것들이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전부 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미국 시간으로요.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12월 고용 동향 보고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한번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요동치는 변수가 있죠. 바로 금통위가 금요일날 열립니다. 또 이때 12월 소매 판매도 이때 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날 12일날에는 CPI 이게 또 아주 뭐 줄줄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권대는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CPI는 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뭐 유가를 드는 걸 보면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다만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빡빡하다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신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뜬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모멘텀 있으니까 또 올라갈 땐 내려간다는 거니까 아직은 방망이는 조금 좀 짧게 치고 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3% 이내 조정을 줬을 때는 저가까지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람 해놓으시고요. 열심히 올해 그래도 작년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줄 것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슬로우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좀 더 빠른 장세 소위 이름하여 퀵 장세는 하반기에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